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최근에 소라와 진경이란 예능 프로에서 한혜진이 홍진경의 멘토로 나왔었는데요. 멘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홍진경이 한참 선배인데 해외에서 인정받은 경험은 한혜진이 많으니 그런 부분을 조언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꼭 경험이 많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20대 때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고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커리어를 쌓으면서 40대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경험은 다르겠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애가 있는 20대가 40대에게 멘티가 될 수 있겠지만 육아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40대가 조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혜진도 그런 면에서는 모델계의 선배인 홍진경에게 해외에서의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해줍니다. 홍진경도 방송 활동을 접고 해외 진출을 도전했었지만 성과 없이 돌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안 되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해외 오디션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한혜진은 그런 홍진경에게 이 말을 하죠.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로 도전하면 비행기 타고 한국 올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요. 이 말 속에 한혜진이 그동안 어떤 마인드로 모델 생활을 해왔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17세 모델로 데뷔했어요. 그 20년 넘게 정상급 자리를 지켰고 정상에 오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델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유튜브로, 전성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무대를 만든 사람. 오늘은 탑 모델 한혜진의 이야기입니다. 한혜진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런 특징을 살려 10대 후반 모델의 길에 들어섭니다. 시작부터 화려했던 것은 아닌데요. 당시 한국 패션계는 지금보다 훨씬 특정한 이미지의 모델을 선호했어요. 서구적인 이목구비, 강한 인상. 한혜진은 전형적인 미인형이라기보다는 약간 개성이 강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워킹인데요. 런웨이는 단순히 걷는 일이 아닙니다. 옷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무대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혜진은 그 능력이 뛰어났어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모델이 아니라 잘 걷는 모델이라고 말이죠. 그런 워킹의 탄탄한 기본기는 나중에 빛을 보게 되죠.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과만 남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죠. 한혜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시절의 하루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디션, 대기, 탈락, 그리고 또다시 오디션. 패션쇼 하나에 수십 명이 몰리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모델은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시즌의 컨셉, 디자이너의 취향, 유행까지 모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떨어질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기본빵이란 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이성을 보는 취향이 다르지만 그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이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원하는 모델의 얼굴, 워킹, 뭐 포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탑 모델이란 칭호가 생겨난 게 아닐까요? 어쨌든 한혜진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그녀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먼저 찾는 모델이 되기 시작한 거죠. 1999년경 한혜진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넓혀갑니다. 수많은 패션쇼와 화보를 찍을 기회를 잡으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어요. 동양적인 얼굴과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압도적인 워킹.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모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되죠. 후배들은 한혜진을 두고 워킹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한혜진이 석사 수료한 동덕여대를 방문해서 모델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워킹 강의를 하는 걸 봤는데요. 참 다양한 모델 워킹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BGM에 따라 템포가 빠른 워킹 또는 느린 워킹이 있고 우아한 워킹과 또 발랄한 워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혜진이 필살기로 생각했던 머리 흩날리는 나풀거리는 워킹법이 있는데요.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걷는데 속도가 좀 있어야 하지만 혼자서 너무 빠르면 안 되고 간격은 앞 사람과 유지를 하면서 머리는 찰랑거리지만 살은 흔들리면 안 되는 뭐 그런 워킹법인데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혜진은
국내 정상급 모델이 된 이후에 해외 무대에 도전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이 해외에서는 아무 베네핏이 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메인 모델이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언어도, 인맥도, 오디션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커리어를 리셋하는 선택이었어요. 오디션이 많을 때는 하루에 30개 이상의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24시간 동안 30개를 한다고 해도 이동 시간이며 대기 시간이며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잠은 자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오디션장은 또 가까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리란 법도 없을 것이고, 그런 오디션에 내가 편한 시간을 예약해서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30개를 볼 수 있는 오디션이 기회도 그렇게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30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렇게 한국의 탑 모델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해외에서 이제 눈에 띄기 위해 뛰어다녔던 세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했겠어요. 예전에 저도 취업하면서 이력서 내고 면접 보면서 진짜 기계적으로 이력서를 냈었거든요. 내가 이런 회사를 지원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묻지마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회사에서 뭐 불합격 이메일을 받으면 속으로는, 아니, 속으로도 아니죠. 겉으로 뭐야, 붙어도 안 가, 님 이럴 것. 이러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후배들이 리스펙하는 대선배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많은 사람들은 모델을 보면서 원래 마른 체질이라서 또 타고난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크지 않은 키에 기럭지가 쭉쭉 빵빵한 모델을 보면서 부러운 기분이 좀 드는데요. 변우석이나 강동원 같은 모델 출신의 배우들을 보면 무슨 외계인 같은 느낌이에요. 머리 크기는 저랑 별로 차이도 없는데 팔다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죠. 뭐 놀이공원에서 약간 그 가짜 나무로 덧댄 그 삐에로 같은 느낌의 비율을 보면서 진짜 와, 저게 실제로 가능한 비율이구나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177의 한혜진은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모델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를 해왔습니다. 촬영 일정에 따라 식단이 달라지고 운동 강도도 달라집니다. 예능을 통해 공개된 일상을 보면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무슨 업무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쉬는 날에도 운동, 여행 가서도 운동,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20년 넘게 현역 톱 모델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패션 업계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에게는 약간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대중에게도 확실하게 그녀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델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 삶에서도 무대처럼 우아하고 그 럭셔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속의 한혜진은 대중의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털털하고 솔직하고 완벽해 보이면서도 인간적인 허당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톱모델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지? 옆집 누나 같고 친동생 같고 막내 이모 같은 그 평범한 모습의 반전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한혜진은 모델을 넘어 방송인으로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 연애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 방송인 전현무와 관계는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끝나게 됐는데, 이별 후에도 서로를 뭐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혜진은 도시를 떠나 강원도 홍천에 지은 전원주택이 또 화제가 됩니다.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오가며 직접 집을 관리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과 운동, 패션, 여행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요. 20대에는 모델을, 30대에는 예능을, 40대에는 유튜브와 라이프 스타일로 세 번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상, 운동, 패션, 여행을 공유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와 유튜브 콘텐츠를 찍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그 건강검진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설문조사를 좀 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한혜진이 어머니가 TV를 얼마나 보시는지, 책을 몇 시간 읽으시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아닌데 딸이라서 그런가?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혜진 어머니는 딸에게 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미우새에서도 나오셨던 것처럼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비슷한 바람이 있나 봅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의 설문지를 보면서 그 뒷부분에 점점 무거워지는 질문이 이어지죠.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시는지, 바닥에서 의자로 본인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지, 뭐 등 어찌 보면 어머니의 미래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녀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죠. 한혜진은 마음도 이쁘고 여린 그런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한혜진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느낀 점은, 그녀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시작, 그리고 수많은 탈락과 시련, 그리고 정상, 또다시 도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죠. 한혜진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마 태도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녀는 뭔가 뭘 해도 잘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골대녀에서도 굉장히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요. 그녀의 넥스트 스텝을 응원하며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